다음 중에서 청소년이 살 수 없는 것은 1번 과일형 콘돔, 2번 돌기형 콘돔, 3번 투박형 콘돔. 정답은 2번. 왜 돌기형 콘돔은 청소년이 살 수 없는 걸까요? 작은 탐사, 소탐해봅시다. 콘돔은 19세 미만 청소년도 살 수 있는 제3등급 의료기기입니다. 근데 이 콘돔들은 똑같은 의료기기인데도 청소년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겉에 돌기가 있는 요철식 콘돔, 그리고 안쪽에 마취약물이 들어간 사정지연형 콘돔이죠. 왜 두 콘돔은 청소년이 살 수 없을까요? 청소년 보호법을 보면 청소년 유해물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고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도 이 유해물건에 속하죠. 유해물건으로 지정되면 청소년에게 팔 수 없는데 요철식 콘돔과 사정지연형 콘돔이 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됐던 겁니다. 다른 콘돔들은 유해물건이 아닌데 왜 이 둘만 유해물건으로 지정됐을까요? 두 콘돔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처음 지정된 건 1997년. 그래서 저희는 24년 전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1997년 10월 10일) 이날 문화체육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이 안건으로 올라왔죠. 요철식 콘돔과 사정지연형 콘돔도 유해물건 후보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콘돔에 대해 이런 의견들을 내놨죠. 청소년 성행위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도움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정상적 성지식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위원회는 이 자문 내용을 근거로 이날 후보로 올라온 물건들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했습니다. 만장일치 통과, 그리고 고시가 발표됩니다. 근데 저희가 당시 전문가 자문 내용을 살펴보던 중에 이런 의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임 및 성병 예방 목적으로 사용 타당함, 안전성만 검증된다면 청소년이 피임기구로 써도 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던 겁니다. 요철식 콘돔과 사정지연형 콘돔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 맞을까요? 먼저 신체적인 부분은 어떤지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그 요철이 거의 한 1~2mm 정도 되는 요철이고 약간의 그런 마찰력을 조금 더 높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에게도 이게 뭐 성기에 더 과한 자극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건강 영향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성인 여성이든 청소년 네. 여성이든? 네네네. 성인과 청소년이 다를 건 없다는 거고요. 네. 사정지연형 콘돔은 이제 콘돔 안쪽에 벤조케인이라고 하는 마취제 성분이 발려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위내시경 할 때 목에 아프지 말라고 뿌리는 마취제와 같은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일시적인 그 감각 마비만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크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다른 전문의도 신체적 유해성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신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사정지연은 조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데 도움되자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쾌락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거니까 청소년들한테는 별로 너무 그런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철도 마찬가지 어떤 면에서는요. 근데 이 심리적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무슨 유해성이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콘돔을 쓴다예요. 그게 일반형이든 돌출형이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이들이 성관계를 왜 하겠냐고요. 그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만지고 싶어서 이런 어떤 욕구 때문에 하는 거지 아이를 낳는 생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쾌락용이냐 아니냐 이렇게 지금 콘돔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형은 그럼 쾌락이 없습니까? 이 유해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두 콘돔은 24년째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이것을 판다면 판매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2017년 성민현 대표는 청소년에게 요철식 콘돔을 판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그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서 안 팔았다 하면 끝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냥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냥 그 판매했다 진술서를 쓰고 왔던 거죠. 그 의료기기로서 안전성을 확보받은 제품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는 뭐 문란하거나 아니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법을 어기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를 계기로 청구한 헌법소원, 해당 고시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콘돔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심리는 4년째 진행 중입니다.
결국 현행법상 청소년이 살 수 있는 콘돔은 이런 일반형 콘돔입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일반형 콘돔을 사려고 하면 이렇게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형 콘돔은 청소년도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성인 인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저희 쪽에서 청소년 대상 일반형 콘돔 판매를 좀 협조 요청을 했어요. 청소년한테 판매하는 것하고 19세 금지 콘돔에서 별도의 좀 카테고리를 마련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온라인 협회는 아무래도 판매자가 그걸 올리게 되잖아요. 예. 사실상 그렇다 보니까 판매자가 협조 없이는 이거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하나하나 다 상품을 이제 사기는 버겁다라는 입장이에요. 청소년이 쾌락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게 어쨌든 주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청소년 유해 물건 고시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임이 필요한 청소년의 콘돔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저해되고 있다. 이 포인트였거든요. 97년 두 콘돔이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된 뒤 이에 대한 의문은 여러 번 제기됐습니다. 현재 청소년 유해 물건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015년에도 해당 콘돔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었죠.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이게 신체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결론이 나와서 고시 자체가 잘못했다고 한다라면은 거기에 맞게 손을 볼 수 있겠지만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은 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만들었던 이 규정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청소년의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내가 정말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좀 어른들이 청소년을 너무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 나이가 이제 청소년기인데 이때는 사실은 보호와 자율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아이들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나이는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 안에서 요철형이냐 사전 지원형이냐 일반형이냐를 나눈다는 게 너무 지나친 통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작은 탐사 큰 결실 소탐대실이었습니다.